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이곳 LA에서 어린 두 딸을 둔 40대 아버지가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강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계속 풀려났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과연 어떤 입장을 밝혔을 것인지 알아보겠고요. 또 매년 나오는 전국 최고의 주 순위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순위가 더 떨어졌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범죄자들을 자꾸 쉽게 풀어주는 정책으로 줄곧 비판을 받아왔는데 결국 이게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팍스 LA가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커리어 크리미널이라고 부르는데 한 폭력적인 커리어 크리미널이 이 실형을 선고받는 대신 다른 조치를 받아서 감옥이 아닌 거리를 활보하다 결국 무고한 LA의 한 아빠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23살의 제이드 사이먼 브룩필드라는 여성은 지난달 올해 40살의 데니스 배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는데요. 팍스뉴스는 사법당국 한 소식통에 따르면 브룩필드는 폭행, 또 살상무기 폭행 등 아주 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감옥에 가는 걸 피하고 대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전환 조치를 반복적으로 계속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전환 조치는 한 가정에서 아빠를 잃어버린 후에야 끝나게 됐고 마침내 이제서야 겨우 그녀가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범죄 기록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브룩필드가 LAPD 경찰관과 처음 마주한 첫 번째 사건은 지난 2020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0년 봄은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의 임기 첫 해인데요. 네. 브룩필드는 한 여성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서 폐까지 깊숙이 흉기가 이제 들어가게 해서 살인미수 혐의로 처음에 체포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소 절차가 2021년 그 다음 해로 이제 지연이 됐고요. 네. 이후 법원에서 브룩필드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상무기에 의한 폭행 혐의로 낮췄습니다. 물론 살상무기에 의한 폭행 혐의도 상습 범죄자를 장기 구금하는 이른바 그 캘리포니아주의 삼진 아웃제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예. 이 당시 검사들은 브룩필드에게 실형 대신 정신치료를 받는 전환 조치인 멘탈 헬스 디버전 이 합의에 동의를 했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그 정신 전환 조치를 받고서도 브룩필드는 이후 무단 이탈을 해버렸고 그로 인해 전환 프로그램은 사실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브룩필드는 전환 프로그램에 어떻게 또 재등록이 허용됐고요. 다른 기회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후에 또 어떤 범행을 저질러서 또 체포가 된 거예요? 네, 브룩필드는 2021년 9월 피스 오피서 그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번에도 정신치료를 받게 했고 조지 게스콘 검사장 사무실은 이 케이스를 아예 기각시켜버렸습니다. 또 석 달 후인 2021년 12월에 브룩필드는 세 번째로 체포됐는데요. 이번에는 흉기 2자루를 꺼내서 한 남성을 위협하며 그 남성을 폭행한 뒤 위협한 혐의였습니다. 이미 폭력적인 폭행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 게스콘 검사장 사무실에 따르면 검사들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해서 이 사건을 위잭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일어난 체포잖아요. 네. 이 정도 되면은 이 범인은 나는 불사신이다. 나는 뭘 해도 나는 체포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또 있다고요. 네, 브룩필드는 정신치료를 받는 그 전환 프로그램에는 남아 있었습니다만 네. 그게 뭐 별 도움은 안 된 것 같다고 팍스뉴스는 전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 3월 브룩필드는 흉기로 가중 폭행한 또 다른 사건으로 네 번째 체포됩니다. 예. 버스 운전사에게 그 버스 운전사가 자신이 하차할 곳을 놓쳤다면서 예. 흉기를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팍스뉴스는 그녀의 전과 기록과 함께 이번 체포가 명백하게 그 정신치료 프로그램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뚜렷한 이유 없이 그냥 발목에 모니터링 그걸 차는 것으로 구치소에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결정은 결국 다른 무고한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이 살상무기에 의한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불과 몇 주 후
어린 두 딸의 아버지인 배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다시 체포됐습니다. 조지 게스콘 검사장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조지 게스콘 검사장 사무실에서 성명을 냈는데요. 이 네. 성명에서 정신치료 프로그램에 있던 누군가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대중이 우려하는 바를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 검사들이 가능한 한 모든 정보들을 비춰서 최선의 결정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피해자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우리는 그들이 치유하는 여정에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지 게스콘 검사장에게 잘못이 크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이 브룩필드가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고도 풀려나서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진 이 비극적인 케이스는 두 가지가 합쳐서 나타난 재앙을 잘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예. 하나는 캘리포니아주의 느슨한 정신치료 전환 관련 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의 웬만하면 그 전환 프로그램으로 빼주려는 그런 범죄에 소프트하게 대처하는 정책 때문입니다. LA 지방검사들을 대표하는 협회 에릭 시달 부회장은 우선 보다 기능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신치료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은 이미 2년 반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게스콘 검사장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마냥 트위터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그냥 위로만 전했다고 시달 부회장은 말했고요. 근데 그걸로는 충분할 수 없고 무책임하며 또 위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범죄자들을 자꾸자꾸 풀어줘서 아무런 감독 없이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게 답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LA 카운티는 심각한 정신질환 앓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정신치료시설 같은 데 락다운 같은 거 포함시켜서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좀 비슷한 사건이 지금 한국에서도 발생했거든요. 네. 내용을 보면 38번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던 60대 남성이 출소 5달 만에 우연히 만난 친구와 시비가 붙었다가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예. 재판부는 몇 년 징역으로는 전혀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서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이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뭐 리콜 운동도 그렇죠. 벌어지기도 네, 하고 그랬는지도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이게 과연 옳은 일인 것인지는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전국 최고의 주를 꼽는 순위에서 캘리포니아 주 순위가 좀 떨어졌다고요. 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매년 최고의 주 순위를 매겨 발표합니다. 헬스케어, 경제, 교육 이런 8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70가지 기준을 놓고 그 순위를 매기는데요. 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전체 3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4위로 중간쯤이었는데 이번에 아예 하위권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떨어졌어요? 우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6위로 나름 좋은 점수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교육 20위, 범죄 23위, 뭐 중간쯤이었고요. 경제와 자연 환경 쪽은 각각 29위와 30위,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34위로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는지 네네. 그 기준이 있었는데 50위로 꼴찌였습니다. 꼴찌네요. 네. 네. 그럼 최고의 주와 최악의 주는 어디예요? 최고의 주는 유타주였습니다. 유타. 네, 반면에 최악의 주는 루이지애나로 나타났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